올해 29년 차 서울 광진 우체국의 베테랑 집배원 김영수 씨의 출근길입니다. 유니폼을 입는 일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당일 배송해야 할 모든 우편물의 기록이 들어있는 PDA 챙겨서 확인하고 분신 같은 오토바이 일일 정비하는 것까지 1020초, 20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6시 40분 정도 되면 출근해가지고요.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꽤 빨리 시작되네요. 이제 저희가 그날 배달할 물량을 준비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와야지만은 소화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전인데 당일 배달해야 할 택배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광진 우체국은 하루 평균 23,000여 개의 택배와 등기 12,000개, 그리고 일반 우편물 약 21만 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택배들을 구역별로 나누는 작업도 집배원들이 해야 합니다. 가벼운 택배는 7.3초, 무거운 택배는 12.8초, 등기는 1.8초 안에 분류를 끝내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어 출근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고생하십시오. 우편물 분류, 고객과 통화 등 2시간의 사전 준비를 끝내고 배달을 나서는 시간은 아침 9시쯤 됩니다. 김영수 집배원은 주택가가 밀접해 있는 광진구 군자동 일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어림잡아 약 4,0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죠. 이날 일반 우편만 약 1,300통을 들고 나왔는데요. 등기와 택배를 합치면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일반 우편은 이동 시간을 제외하고 한 통을 배달하는데 약 2.1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중량 속포를 배달할 차례인데요. 30.7초 안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김치. 김치. 부재 중입니다. 빨리 전화를 받아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집에 안 계시게 되면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생각외로 많이 걸립니다.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주면은 네,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뒤쪽에 쓰레기 있는데요.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혹시 선생님 이름 써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넣고 선생님 이름 써가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체국에 책임 못 지는데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부재 중인 고객과 통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갖다 놓고 30.7초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어찌됐든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량을 다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게 됩니다. 고객을 만나 직접 전달해야 하는 등기 우편은 28초 안에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고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도 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고 어느 방인지 몰라가지고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남겼고요. 오늘 다시 방문한다고 했는데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8월 19일까지 우체국에 보관돼 있다고 안내문 해놓은 겁니다. 안 계시는 분이 많나 봐요? 네, 많습니다. 뭐 맞벌이 직장인들도 많고요. 또
혼자 사신 분도 많고 해가지고 집에는 잘 안 계십니다. 일반 우편, 등기 우편, 소포 우편 등을 배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계산해 집배량을 계산하는 집배 부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 따라 집배원 한 명이 하루에 배달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고 집배원 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통 하는데 뭐 몇 초씩, 그건 등기 같은 경우도 몇 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현실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 4층, 5층 되다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갔다 오고 내려오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몇 초다고 해버리면은 현실은 전혀 안 맞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 때문에 휴식 시간과 점심 시간을 반납하면서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집배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집배원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식사는 저희들이 거의 먹지를 못합니다. 안 드세요,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일에 바빠가지고 그날 할 시간 내에 전부 다 소통을 시키고 또 그 다음날 배달할 걸 준비를 안 해갖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새벽에 밥 먹고 이제 뭐 점심 겸 저녁을 해가지고 늦은 시간에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녁 뭐 8시 그때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런 날이 잦아요? 그런 날이 일주일에 보편적으로 한 서너 번, 5일 중에서 한 서너 번은 된다고 봐야죠. 모든 배달 환경을 다 고려해 일일이 측정하고 계산했다지만 집배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편지라던가 소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2초, 뭐 46초, 30초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우편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객 응대 시간이라던가 업무할 때 있었던 거리와 같은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있다라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주장은 하고 있으나 사람이 하는 일을 숫자로 측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실질적인 근로시간으로 측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근로시간이 측정되고 초과 근로시간 등이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보험, 우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 서비스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특별 회계 예산을 적용받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 예금에서 난 흑자를 만성적자인 우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편 사업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집배원들을 옥죄는 집배 부하량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정사업본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세입을 충당하고 또 저희가 벌어들인 돈으로 저희들 인건비도 써야 되고 또 사업비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금 특별회계에서 남는 그 잉여금 중에서 일부는 우편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만 해도 작년 2017년도만 하더라도 500억 원을 우편 결손 보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편 사업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편에 대한 그런 재정 또는 사업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이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운영 체계는 그 특별회계로 운영하면서 서비스는 또 공공부문에 준해가지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정사업본부가 정말 어려운 난항에 부딪혀 있어요. 이게 양날의 칼이라고 그럴까 뭐 그 정도예요.
지금 우리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만 하자.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넘어가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만 하자고 그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집에서 같이 살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아직 아들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다며 방을 그대로 뒀습니다. 너무너무 일찍 가가지고 너무너무 불쌍해. 차도 매달은 것만 해도 어떻게 무거운지 몰라. 넘어지면 다칠까봐 이게 별로면 약을 먹어가지고 치료를 하더라고. 파스예요? 네, 이거 아프다고 술 담배 먹고 그런 애가 아니니까 당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 정직 뛴다고 물도 갖다 낸다고 정직 너도까지 다 작성해놓고도 이거나 못 갖다 내고 갔으니 너무 어이가 없어. 무기계약직 집배원 3년차 35살의 젊은 집배원이 피곤하다며 잠자리에 들었다가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9시까지 가도 8시 아니면 일어나는데 8시가 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또 가서 불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만져보니까 그냥 차가운 거야.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아들을 확인 안 한 게 제가 그게 후회가 되잖아요. 그거 안 보고 그냥 보낸 게. 누가 그렇게 아니 애가 맨날 아프다고 하나도 안 하고 조금 힘들다고는 집배원이 힘들다는 건 얘가 우체부하면서 알았지. 다른 집배원들은 그 뜨거운 게 다니는 거 힘드는 건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죠. 정규직 하려고 제출 서류 준비해놓고.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이은장 집배원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정지입니다. 하루 평균 1150통의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아들 말을 허투루 들은 자신의 죄가 크다며 매일 이렇게 넋놓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집배원 유가족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화장실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잘 있었어? 내가 일요일 날도 왔는데 주일 날도 왔는데 오늘 또 와서 좋지. 어제 어머니 생신이라 갔다가 금방 나왔네. 눈물이 나서. 당진 우체국 집배원이었던 고 강길식 씨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안해. 난 안 울려고 해도 자꾸 억지로 참아도 안 된다.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투정이겠거니 하고 넘겼는데 얼마나 힘든지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죽음이 조금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남편의 이 계기로 남편이 항상 저한테 여보 힘들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일이 수월하지는 않아. 사람들이 말로는 건 모습에 보기에는 공무원이라 참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일하는 기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이렇게 누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할 때는 이해가 안 갔지만 막상 저희 남편 그 얘기한 거 듣고 또 이렇게 남편이 또 사망을 하고 또 집배원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그 현실을 보다 보니까 아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죽음의 그늘이 깔린 집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남편과 같은 희생자가 또 나올 것이라는데요. 제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그런 거 다 개선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막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진짜. 예, 진짜로. 진짜로 간절해요, 진짜. 집배원들의 사망 원인은 과중한 업무와 긴 노동 시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한 178명의 집배원들이 사망하셨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뭐 심근경색으로 인한 뭐 과로사 이렇게 그 병명이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안전사고로 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뭐 자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특히 과로사 쪽에 사망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집배원 근로개선 추진단의 그 대학 교수,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집배원들의 배달 환경을 보면 이거는 심혈계 쪽이든 뭐든 간에 과로사가 맞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 노동조합이 생겨난 지 61년이 됐습니다. 61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130년을 함께 해온 집배원의 삶을 한 번만이라도 유심히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집배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세요. 끝으로 순직하신 집배원 동지에게 물립니다. 이곳에 괴롭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고지서가 됐던 택배가 됐던 우린 거의 매일 집배원을 만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번도 깊이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천 우체국 연재열 집배원은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배원 생활 30년. 세상도 많이 변하고 집배 업무도 많이 달라진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저기 시골의 반장님들이나 이장님들, 그다음 분회장님들, 이분들한테 저 신문을 줘요. 정보를 구석구석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 아마 이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럼 그런 게 없었나요? 한 20년 가까이 그 전서부터는 아마 그게 그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되게 돼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땐 자전거로 배달을 다녔는데 지금은 오토바이로 바뀌었습니다. 편해졌다면 편해진 건데요. 이것도 달라진 풍경입니다. 이 체인에 기름을 쳐주자는 말라갖고 이게 끊어져요. 잘못하면. 매일 정비해야 돼요. 일일 정비라고 있어갖고 매일 정비해야 되고, 요 엔진 오일도 항상 정비해갖고요. 엔진 오일이 이게 하도 많이 타다 보면 소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줄어들면은 그 엔진이 붙어버리거든요. 잘못하면. 그럼 큰 사고로 이어져요. 여름 휴가 기간이라 1년 중 우편물이 가장 적은 시기입니다. 그래도 물량이 적어 보이지 않죠. 집배원 30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는데요. 이 1인차 타고 배달하다가 기피에 떨어져서 죽을 뻔도 하고, 그동안에 한 30년 근무하면서 그런 사고 아주 그 암만 조심하고 다녀도 아주 그냥 급박하게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한 죽을 고비를 진짜 죽을 고비를 한 서너 번은 넘겼어요. 연재열 집배원의 담당 구역은 홍천군 파천면 일대. 공기 좋고 경치 좋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업무량 때문에 경치를 감상할 틈이 없다고 하죠. 제가 30년 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그 인원이 6명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홍천 여기로 통합이 되면서 4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이 구역이 넓어졌잖아요. 3계리, 4계리 하던 사람이 6계리 이상씩 하고, 그러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젊은 사람 없어요, 며느님? 등기가 2통이 왔네요.
성함 좀 정확히 좀 써주세요. 꼭 누르고 쓰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할머니 맨날 저기 나와 계시더니 오늘은 나갔다 들어왔어. 그러니까요. 안 오던데. 그러게. 이렇게 앉았다는 어이구 이리. 또 뵙겠습니다. 예. 예. 거기 계신다고요? 알았습니다. 예. 예전에는 주민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 정도로 친분을 나눴지만 지금은 배달하기 바빠 인사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계세요? 안 계시네. 여기 계신다 그랬는데. 계세요? 아침에 방문 약속을 했는데 등기 수취인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어디요? 수취인을 만나기 위해서 온 동네를 다 뒤지며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시네. 저 혹시 네네네. 신분증 가지고 계세요? 가져와야 돼요? 신분증을 가져오세요. 아, 예, 예. 빨리 좀 가져오세요. 수취인을 찾고 신분증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배달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런 거 요 프리미엄 등기라 그래갖고 요 직접 저 주민등록이나 면허증, 신분증을 보고서 쓰는 게 있어갖고 이럴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그 뭐 정부에서 그 조사한 거는 편지 한 통 배달하는데 2초 3초 등기 배달하는데 얼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맞질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이게 한 5분 이상씩 걸리거든요 이게. 또 안 주고 갈 수도 없고. 여기 쓰는 게 있어갖고. 예전에는 일반 우편, 등기, 전보, 소포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우편 업무가 세분화되면서 등기도 종류가 많습니다. 특히 특별 등기는 수취인 신분 확인하고 사인받고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기록까지 다 남겨야 하는데요. 사인. 그 다음에 여기 쓸 게 많아요. 잠시만요. 말귀를 알아듣는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면 설명하는 데만도 하세월이라고 하죠. 여기 성함 시고 사인. 좀 정자를 좀 써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예. 복잡한 우편물을 전달하고 시내 구간 배달을 끝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산속 마을로 들어갈 텐데요. 반드시 주유소를 들러야 합니다. 연재열 집배원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약 120km. 매일 서울에서 청주까지 다니는 셈입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이동 거리가 많아 주유를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 낭패를 보기도 한다죠. 무슨 일인지 페트병에도 기름을 담습니다. 연료 주입구 캡을 닫아주십시오. 그걸 왜 담아요? 기름이 모자라요. 가다 보면. 다니시다 모자라요? 예. 그래 이제 어떤데 그 없을 때는 뭐 얻어놓기도 했는데 주민들도 기끔 저기 그 농사 지신 돈 그런 거로 사는데 또 우리가 얻어놓고 물론 사다 드리긴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갖고 피해를 안 지키기 위해서 좀 가져댕겨요. 도시보다는 배달 물량이 적다지만 도로 사정이 열악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마을로 이동하기 전에 또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편물 중간 보관함인데요. 많은 택배 물량을 오토바이 뒤 빨간 적재함에 다 싣고 다니지 못해 마을과 마을 사이에 우편물 중간 보관함을 마련해두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집배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정보지입니다. 수취인이 세대주라고 쓰여있는 정보지 때문에 배달 물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보지 한 통을 배달하기 위해 20-30km 산속을 달려간다고 하죠. 아유. 아무리 바빠도 잠시 멈춰서는 것. 30년 베테랑 연재열 집배원의 건강 비법입니다. 지금 한 3분의 1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긴 뭐 일부에 일부. 지금 5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아직 일계리도 안 끝났어요. 5분의 1도 안 끝났어요.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게 휴식이 없어서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쉬어줘요. 이렇게 물 마시고 좀 큰 나무 밑에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창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가 그러고 이제 가고 그러는데 약도 좀 먹고.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아픈 거는 저 끼를 잘못 먹어갖고 제때 못 먹으니까 이제 위장병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나르니까 양쪽 어깨 그 뼈 주로 이제 뭐 이 근육 늘어나는 거 그런 쪽이죠. 홍천은 서울과 가깝고 공기가 좋아 전원주택, 별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이미 형성된 마을 가까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짓기 때문에 한 통을 배달하기 위해 기꺼이 가야 합니다. 예, 교회 맨 마지막 집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맨 꼭대기에 사는 목사님은 우편물을 갖고 올 때마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주셔서 그냥 가지를 못합니다. 여기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갖고 겨울에는 여기 저 밑에서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 그러면 많이 쓸어주시는데도 한 번 얼으면 이게 녹질 않아요. 여기가 정말 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여기 진짜 어려운데요. 근데 뭐 작은 소포나 또 이런 등기 이런 우편물을 그냥 늘 사시사철 이렇게 정말 잘 배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자. 야. 와. 점점 이제 퇴직하고서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빈집 아까 있다가 말씀하셨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도 만약에 거래가 성사가 돼서 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만나면은 들어와서 집 짓고서는 사시면은 배달이 들어가야 돼요. 물을 꺼내야지. 물은 참 저기 있지. 밥 좀 먹고 갈게요. 아유, 우리 같이 먹지. 아, 여기서 먹으면 돼요. 여기서 혼자 먹으면 여기서 안 되지. 뭐 혼자 먹으면 어때요? 아유, 우리 같이. 아유, 아니에요. 아유, 여기 앉아서. 아유, 글쎄, 그래. 지금 안 됐어. 아유, 아니에요. 다 이렇게 뭐 먹고 살기 다 그런 거지 뭐. 농촌 인심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집이든 마루에 걸터 앉아 도시락을 펴놓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체부 하면은 굉장히 반가웠어. 그렇죠. 예. 그 전에 우리 저 월남 우리 남편이 월남 가 있을 때 하루에 한 통씩이 오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아저씨는 우리 집 들락거리는 게 대문 들락거리였거든. 정말이지 어떤 때는 너무 애쓰는 거. 특히 겨울에 얼마나 애를 써요. 그 막 미끄러져가면서 다닐 때 아유 정말 안타까워. 그거를 보면은 또 내 자식 같으지. 아, 그러면 우리 다 어머니 가지고 뭐 다른 게. 그래 그동안 뭐 그래도 참 뭐 먹고 생활하고 내가 가르치고. 그 누가 지금 와서 이제 그래요.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퇴직 안 하냐 그러는데 이제 한 1년 반 남았는데 여태 해왔던 길 마주 마무리를 잘 지고선 나가야지. 그래 이제 마무리 단계지 마무리 단계. (30년) 근속 집배원.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어렵긴 해도 다니면서 그래도 보람은 있어요. 진짜 중요해서 받아야 될 물건을 그 좀 눈길이라든가 뭐 이럴 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든지 올라가서 배달해 드릴 때 그리고 그걸 받아갖고 기뻐하실 때 그때는 보람을 느끼죠. 왜냐하면 우리로 인해서 만약에 그게 배달이 안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면 또 역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그 시간이 허락하는 시간 내에 배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가. 힘들지만
30년을 묵묵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보람이었는데요. 이런 보람을 후배 집배원들도 느낄 수 있도록 집배 환경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인력 증원과 소포사업 내실화에 대한 문자로서의 합의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은 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합의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이 사임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현재로서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직무대행이 지금 이 본부를 이끌고 있는데 누군가 책임을 지고서 이 합의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자세를 잡아주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퇴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28년차 김영수 집배원입니다. 말 대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본 거는 솔직히 너무 열악해요. 이런 일이 저희 신랑한테 지금 일어났지만 다른 분들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배달하는 집배원을 너무 무심하게 또 당연하게 봐왔습니다. 내일이 두려운 집배원에게 내일 있는 삶을 찾아주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